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들과 사람인자와 모양이 비슷한 나눌팔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잎, 나눌팔, 사람인 변, 머리 부분도, 걷는 사람인, 감쌀부, 사사사, 이렇게 8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잎자입니다. 글자는 사람이 머리를 구부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온전전자가 있네요. 윗부분이 들립자고 밑에 임금망자처럼 써있는 부분은 구슬옥자에서 점을 빼고 쓴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깨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좋은 축에만 들어가는 구슬로 전부 갖추어져서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전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안내자는 들립자 밑에다가 경계경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계의 안쪽이다. 그래서 안내자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눌팔자입니다. 물체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 글자가 다른 글자 안에 들어가면 모두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눌 분자의 원래 글자이고 이 글자를 반대로 써놓은 글자 이런 모양도 똑같이 나눌팔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숫자 중에서 계속 나누어지는 숫자가 8이라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8은 반으로 나누면 4가 되고 또 나누면 2가 되고 또 나누면 1이 되고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는 숫자가 8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혼자 쓸 때는 8, 8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눈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 나눌 분자가 있네요. 나눌 분자는 나눌 발자 밑에 칼도자가 붙은 글자인데 물건을 칼로 잘라서 나눈다 그런 뜻의 글자고 공평할 공자 나눌 발자 밑에 사사사자를 썼는데요. 사사사자는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끌어안은 모양으로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부린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욕심 부릴 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눌팔자를 쳐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어주면 공평하다. 그래서 공평할 공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나눌팔자가 어떤 모양으로 쓰는 글자 중에 산의 능선을 나타내는 글자로 골짜기 곡자가 있네요. 이 글자는 산등성이가 겹쳐 갈라진 곳에 그 입구가 있는 산 골짜기다. 그래서 골짜기 곡이라고 하고요. 나눌팔자가 천막집의 기둥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6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집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데 천막집을 지을 때 육각형으로 지어서 기둥이 6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천막집 기둥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면 모두 천막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글자가 혼자 쓸 때만 6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나눌팔자는 혼자 쓰일 때만 8이라고 그랬죠. 사람인자는 걸어가는 사람의 옆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고요. 이 글자는 변형된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 변은 사람인자를 글자의 왼쪽 변에 쓰는 글자로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글자의 왼쪽에만 붙여 쓰는 글자를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자 그 원형 그대로 쓰는 글자에 꾀할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밑에 그칠 자를 합쳐가지고 뜻은 사람이 그쳐 서서 발돋움하고 멀리 바라보듯이 앞니를 꾀한다. 그래서 꾀할기라고 하는 글자고요. 다음은 사람인자의 변형자가 많은데 한 글자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모양으로 쓴 글자 둥글 환자가 있는데요. 사람인자하고 구부릴자하고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사람이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 알처럼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둥글환이라고도 하고 알환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러한 모양으로 쓰는 글자 지킬 숫자가 있는데 사람인자와 창과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뜻은 사람이 창을 들고 변방을 지킨다. 그래서 지킬수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는 나도자가 있는데 위에 부분이 사람인자고 이렇게 세로로 그은 게 절국궁의 모양이고 가로로 그은 건 절국궁의 가운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이 마당에서 절구공이 가운데를 잡고 절구질을 하다가 해가 하늘 가운데로 와서 그 절구공의 그림자가 절구통 안으로 들어가면 점심때가 됐다. 원래 점심때를 뜻하는 글자인데 점심때를 다른 말로 낮이라고 하죠. 낮. 그래서 한낮이 되었다 해가지고 낮오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해년자는 사람인자 밑에 아래 부분이 거를 구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이 농사를 지며 살아온, 즉 걸어온 한 해다. 즉 1년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빗색자가 있어요. 여기가 사람인이고 아래 부분은 무릎마디 절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즉 무릎을 맞대고 있다는 그런 모양의 글자고요. 그래서 이 뜻은 남녀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사랑을 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때 서로 좋아서 붉어지는 얼굴빛을 나타내서 빛색이라고 하는 글자고, 위태할 위자는 사람인자 밑에 언덕음자 밑에는 무릎을 구부린다는 무릎마디절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사람이 언덕 위에 있으면 떨어져서 무릎도 펴지 못할 정도로 다칠 수가 있어 위태롭다. 그래서 위태할 위라고 쓰는 글자고요. 사람인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오렐 구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에다가 끌어당긴다는 끌예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사람을 뒤에서 끌어당겨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오렐 구라고 하는 글자고,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미칠 급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밑에 오른손 우자, 손을 나타내는 글자죠. 이렇게 합쳐진 글자인데 앞사람을 따라가서 손이 등 뒤에 미쳐서 붙잡는다. 그래서 미칠급이라고도 하고 잡을급이라고도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모양의 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글자로 맡을 사자가 있는데요. 신하가 허리를 구부리고 임금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입으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맡아본다 해서 맡을 사라고 만들어진 글자고,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쓴 글자, 이건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로 임금 후자가 있는데요. 즉 앉아서 입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후라고 하는 글자고,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쓴 글자, 이거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우러를 앙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무릎마디절은 무릎을 구부리는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우러러 본다. 그래서 우러를 앙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 사람인자를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옷의자가 있습니다. 옷의자는 윗부분이 머리 부분들하고 해서 몸의 위쪽을 나타내는 글자고, 아래 부분은 변화할 이 화자를 변형해서 이렇게 쓴 글자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람인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로서 이 글자의 뜻은 사람의 윗몸에 입어서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위에 입는 옷, 윗돌이, 이를 뜻하는 윗옷을 나타내는 옷의자가 되겠습니다. 또 사람인자를 또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긴장자가 있는데요. 긴장자 위에 있는 부분은 털모자가 변한 글자입니다. 털모자를 이렇게 변해서 쓴 글자고, 아래 부분은 이 글자도 똑같이 변화할 화자, 왼쪽 사람인자를 이렇게 바꿔서 쓴 글자인데, 글자는 털이 변했다는 뜻이 되네요. 그래서 이 긴장자는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도록 긴 세월을 살아온 어른이다 해서 긴장자라고도 하고 또 어른장자라고도 합니다. 사람인자가 또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에 다할극자가 있습니다. 이 다할극자는 대들보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모양의 글자인데요. 나무 목자가 나무로 된 대들보고, 위에 일자는 위쪽을 나타내는 거, 밑에 한 일자는 그 땅 바닥을 얘기합니다. 가운데가 사람인이고 왼쪽에 입구자, 오른쪽에 오른손 우자 합쳐진 글자인데, 이 뜻은 땅에 있는 그 대들보, 나무로 된 대들보를 위로 올릴 때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입으로 구령을 붙이며 손을 동시에 움직여서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다할 극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사람인 변으로 쓰는 글자, 쉴 주자가 있네요. 쉴 주자는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쉴다. 그래서 쉴류라고 하고, 또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해야 믿는다. 그래서 믿을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부분 두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부분이나 위쪽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고, 사람인자를 글자의 위쪽 머리에 쓸 때도 이런 글자를 씁니다. 사람인자를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집 지붕 모양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머리 부분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로 저자 시자가 있는데요. 머리 부분도 밑에가 수건건자죠. 그래서 뜻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건을 사러 가는 저작거리다. 저자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시자, 저자 시자. 다음은 사길교자. 위가 머리 부분도 머리 쪽이고, 나늘 팔자는 양팔을 벌린 모양이고, 밑에는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양팔 그리고 두 다리를 엇걸고 꼬고 있는 그 모양이 서로 사귀는 것 같다. 그래서 사길교라겠습니다. 다리가 서로 꼬아진 모양을 보고 사귄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머리 부분도가 위쪽을 나타내는 글자로 오드이자가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또 가물거리 전자, 이거는 위가 머리 부분도고 밑에 부분은 원래 이 실사자인데 실사에서 아래 부분을 생략한 글자입니다. 실의 머리니까 실의 끄트머리라는 뜻인데요. 실의 끄트머리로 바늘 귀에 실을 낄 때 가물거려서 검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글자가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모두 가물거린다는 뜻으로 쓰이고, 혼자 쓸 때만 검다는 뜻으로 거물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람 일자를 머리 부분 두자처럼 이렇게 바꿔 쓴 이런 글자는 망할 망자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사람인이고 밑에 니은자 같이 생긴 부분, 이거는 수물은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니은자의 구석에 숨는다 뜻이고, 위에는 원래의 모양은 사람인자를 이렇게 썼었는데 모양을 바꿔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망가 숨어들어서 없어졌다. 원래는 없어질 망자인데 없어진 거니까 망했다 해서 망할 망이라고도 하는 글자고요. 병지름자, 위는 사람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평상의 모양을 이렇게 세워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의 글자죠. 그래서 평상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모두 병든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천막집 지붕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여선 육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 지붕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걷는 사람인자입니다. 이 글자는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사람인자를 글자의 아래 발쪽에 쓸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범의 다리 모양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인자를 이렇게 걷는 사람으로 바꿔서 쓴 글자로서 형형자가 있네요. 형형자는 즉 아우를 입으로 타이르는 사람이 형이다 해서 형이라고 했고, 또 아이야자는 윗부분이 절구구자죠. 밑에가 사람인자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머리 위에 숫구멍뼈가 아직 굳지 않아서 이렇게 열려 있으며 그 머리통이 절구통처럼 크게 보이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래서 아이야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범의 다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범호자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이 원래 범의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거기다 걷는 사람인자를 붙여가지고, 범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지 않고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걷는 게 범이다 해서 범호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감쌀포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팔로 감싸 안은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 있는 이 감쌀포자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감싸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에 이런 감쌀포가 있는데, 여기가 감쌀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자식사자라는 글자입니다. 뱀사라고도 하는데 원래 자식사자. 그래서 이 뜻은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머니 몸에 감싸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요. 그 다음에 글귀구자는 입구자를 감싸고 있는 감쌀포자를 쓴 글자죠. 그래서 입으로 감싸고 있다가 한 단어씩 나오는 그 말이 글귀다 해서 글귀구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쌀포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국자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국자 작자가 있네요. 국자 작자는
이러한 국자에 국이나 물 같은 것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국이나 술을 풀 때 쓰는 국자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깃발 모양을 나타낸 깃발 물자, 말물자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글자를 말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물은 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요. 위험한 곳에 깃발을 꽂아놓고 들어가지 말아라 해서 말물이라고도 씁니다. 다음은 사사사자가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끌어안은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고요. 사사롭게 차지하여 자기 욕심만 부린다 해서 욕심 부릴 사라고도 합니다. 벼와자에 사사사자를 쓴 이 사사사자의 원래 글자이고, 어떤 모양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 이 네모와 구덩이 감자의 변형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벼화변에 사사사자를 쓴 사사사는 볕단을 끌어안아서 가지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 행동은 사사롭다. 그래서 사사사라고 하는 글자고요. 공평할 공자는 나눌팔에서 설명을 드렸죠. 또 이 사사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우선 코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기를 이 별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사사자는 코의 그 세무진 모양을 표현한 거고, 밑에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엄마 뱃속에서 코와 입이 생겨난 아이를 베어 기른다. 그래서 기를 이라고, 또 별의 기운을 받아서 아이를 벤다 해서 별태라고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얼굴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코고, 두 번째가 입이고, 세 번째가 눈이고, 마지막 생기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짐승 뒷모습 일자가 있네요. 이 글자는 그 뒷다리와 꼬리만 보이는 짐승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그 네모를 이렇게 세모로 표현한 글자에 창문 창자가 있는데요. 위가 구멍혈자, 가운데는 원래 네모로 표현해야 할 글자고, 밑에는 마음 짐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처럼 집안의 벽에다 네모난 구멍을 뚫어서 안과 밖이 서로 통하게 하는 그런 창문이다. 그래서 창문창이라고 만들어진 글자고, 움집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갈거자가 있는데, 밑에 있는 구덩이 감자는 그 움집의 모양인데 이거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위에 흑도차처럼 생긴 글자는 원래 이게 갈지자의 글자입니다. 갈지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근데 원래의 모양은 왼쪽에 있는 글자, 이 글자인데 여기서 양쪽 날개를 이렇게 생략하고 흑도자처럼 쓴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사람이 구덩이 같은 움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해서 갈거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인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과 나눌팔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